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재팬의 CEO 제이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재팬이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만화 소설 플랫폼 피코마의 일본 현지에서의 4년 반 동안의 여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피코마가 과거 지나온 길들, 현재 걷고 있는 길, 그리고 미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먼저 피코마가 태어난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만화 강국, 애니메이션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나라죠. 도라에몽,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피스, 진격의 거인 등 유명한 만화들이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비즈니스적인 부분을 짚어볼까요? 한국의 만화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이고요. 미국은 1조 5천억 원, 중국은 3조 원의 시장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의 만화 시장 규모는 얼마일까요?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한국 만화 시장 규모의 5.8배 이상인 5조 8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일본에서 피코마는 2016년 4월 20일 태어났습니다. 큰 시장 규모와 성숙한 시장 환경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피코마. 과연 어땠을까요? 파란만장, 파란만장. 이 단어가 딱이네요. 서비스 스타트 초기 피코마의 하루 거래 금액은 아이폰에서 200엔, 안드로이드 폰에서 0엔. 이런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만화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기회도 많은데 과연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피코마가 서비스를 시작했던 2016년 4월, 이미 일본 현지의 대형 출판사들과 대형 IT 기업들은 2, 3년 앞서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웹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 디지털 만화 서비스는 2006년, 2007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코마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스타트의 차이. 주변에서는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을 한 피코마는 당연히 주목도도 낮았고요. 저에게 작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출판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당시에는 3개의 출판사의 총 80작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피코마를 만들고 운영하는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7월 말까지 1일 열람자 수를 1만 명 달성하자였습니다. 1만 명. 인터넷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수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서비스 초반 300명도 안 되는 1일 열람자 수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너무나 높은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출판사를 찾아다니며 한 작품 한 작품 허락을 받는 노력을 했고요. 피코마의 초기 과제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월 27일 기적적으로 피코마의 1일 열람자 수는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다시 2만 명을 돌파, 다시 9일이 지나서는 3만 명을 돌파, 그리고 2016년 연말에는 16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00엔이었던 거래 금액도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7년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15.3배, 2018년은 전년 대비 2.6배, 2019년은 전년 대비 2.1배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후발주자 피코마의 만화 같은 성장 스토리에 최근에는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피코마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작품입니다. 물론 피코마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운영 방식, 강력한 마케팅 등 성장을 견인해온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컨텐츠 비즈니스의 주역이자 핵심, 어쩜 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 컨텐츠, 즉 작품입니다. 크리에이터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탄생해 온 작품을 피코마는 독자들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작품은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그 가치는 이미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을 읽는 사람, 즉 독자와 만났을 때 그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코마는 수많은 작품과 수많은 독자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코마의 존재 이유이자 피코마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피코마에는 지금까지 이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8월에 피코마의 월간 거래 금액은 약 460억 원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9년 8월의 월간 거래 금액과 비교하면 약 3.8배 이상의 수치입니다. 피코마는 지금까지의 이상의 성장의 과속화와 시장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일본의 디지털 만화 앱들 중에서 매출 랭킹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스타트한 지 4년 3개월 만인 7월에 매출 랭킹 넘버원 만화 앱으로 등극하며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매출 랭킹 넘버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앱들과의 랭킹에서도 게임을 제외해서 보면 앱 매출 랭킹에서 전체 6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코마는 대성공의 피니시 라인에 돌파한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야 피코마는 진정한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 옆에 하나의 작은 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원이 피코마의 2016년 연간 판매 총액의 크기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17년은 15.3배 성장, 2018년에는 2.6배 성장, 2019년에는 다시 2.1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0년에는 3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피코마가 서비스 스타트한 2016년에 비교하면 정말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일본의 만화 콘텐츠 생태계의 규모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보여드렸던 피코마의 원을 디지털 만화 앱 시장 안에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일본의 디지털 만화 앱 전체 시장 규모는 약 7,900억 원입니다. 일본은 디지털 만화 서비스를 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웹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장 규모가 앱보다 2.8배나 더 큰 약 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즉, 앱과 웹 시장 규모를 합치면 일본의 전체 디지털 만화 시장 규모가 나오겠죠? 약 3조 원. 이것이 바로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의 전체 규모입니다. 일본의 만화 시장 전체일까요, 이것이? 아직 아닙니다. 일본에는 아직 종이 출판 만화 시장도 2조 8천억 원이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만화 시장이 종이 출판 만화 시장을 처음으로 역전하긴 하였지만 아직도 이렇게 큰 종이 출판 만화 시장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만화 시장과 종이 출판 만화 시장을 합계한 5조 8천억 원이 비로소 일본의 전체 만화 시장의 규모가 되는 거죠. 즉,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피코마도 일본 전체의 만화 시장에 비교하면 아직 작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매년 2배에서 3배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피코마는 지금부터의 성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만화 같은 성장 스토리 피코마, 이런 폭풍 같은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피코마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앞으로 피코마가 나아갈 길은 또다시 남들이 걸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떠나는 모험이 될 것 같습니다. 피코마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심은 컨텐츠, 작품 그 자체입니다. 작품은 작가님, 크리에이터의 노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작품들은 독자와 만났을 때
그 가치는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코마는 수많은 작품을 수많은 독자들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이 연결이야말로 피코마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작품이 독자와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코마는 이 전체 과정이 일어나는 곳을 컨텐츠의 생태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태계란 무엇일까요? 생태계는 강한 자가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협력과 경쟁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 생태계입니다. 피코마에는 작품과 독자가 만나면서 보여주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광고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작품이 주인공이 되느냐, 광고가 주인공이 되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피코마가 꿈꾸는 컨텐츠 생태계에서는 변함없이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피코마 안에 있는 정보와 데이터들도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활용시키며 작품과 독자의 연결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와 데이터로 작품을 만들면 과연 히트 작품이 나올까요? 작품, 크리에이티브는 반드시 수치와 데이터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들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영감이 좋은 작품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죠. 피코마의 정보와 데이터는 작가님이 영감을 얻는 과정에서의 작은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핵심인 좋은 작품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과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피코마가 앞으로 보다 노력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즉, 피코마의 미래의 키워드는 협력과 공존입니다. 피코마가 꿈꾸는 세상은 작가, 독자, 플랫폼이 함께 협력하며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컨텐츠 생태계 2.0입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보다 많은 독자들과 만남으로 빛을 발하는 세상, 그리고 작품이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 보다 넓은 세상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4년 반의 시간들은 그런 생태계 2.0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비로소 지금부터 피코마의 스토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